영상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 먼저 한마디 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을 단단히 잡아드리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스테인리스 문이 얌전하게 울었다. 25년째 같은 소리였다. 쇼케이스 불을 켜면 유리 표면에 김이 맺혔다가 천천히 거친다. 이정화는 치운다 닦는다. 쓸고 담는다를 한 묶음처럼 움직인다. 몸이 먼저 알고 머리가 따라오는 순서다. 남편이 떠난 지 20해가 지났지만 정화는 여전히 개업 전에 맨 먼저 저울을 본다. 숫자는 낮잠 자듯 기울어 있고 정화는 동전 2개를 얹어 수평을 맞춘다. 동전은 늘 같은 자리에만 놓인다. 기분이란 게 저울만큼 솔직한 게 없어서. 오말순이 문 앞을 쿵 열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입이 먼저 열렸다. 정화야, 큰돈은 소리 없이 온다. 오늘은 생선보다 배추가 싼 날이구먼. 정화는 웃으며 마른 멸치 포대를 흔들었다. 고모님, 큰돈이 오면 저울이 먼저 알아요. 수평이 딱 맞거든요. 말수는 카운터 위 저울을 쓱 훑었다. 굵은 손가락이 하단의 나사를 한 번 더 눌렀다. 너 그거 남편이 쓰던 거 그대로지. 그놈은 뭐든 무게로 재던 사람이었지. 오전 내내 손님은 끊어졌다 이어졌다. 배달 앱은 젊은 사람들 것이고 정화의 슈퍼는 동네 어른들의 발길이 지킨다. 점심 지나자 유리문에 정장의 그림자가 겹쳤다. 은주와 은영이었다. 둘이 동시에 오는 날은 손에 꼽았다. 엄마, 요즘 좀 힘들지? 병원도 가야 하고. 은주는 의자를 끌어당기며 서류철을 올렸다. 우리가 요양원도 받았어. 시설 좋고 엄마가 좋아할 프로그램 많다더라. 은영이 수첩을 펴는 손놀림이 익숙했다. 정화는 손을 씻는 척 물을 길게 틀었다. 물줄기 소리 너머로 둘의 말이 뭉텅뭉텅 부딪혔다. 나는 아직 멀쩡해. 엄마, 나이도 있고 혹시 모를 상황 대비는 해야지. 혹시 모를 상황이 뭔데? 은주는 말을 고르다 눈을 피했다. 서류 몇 개만 정리하면 돼. 엄마한테 부담 안 가게 우리가 다 처리할게. 저녁이 내리자 가게는 다시 조용해졌다. 정화는 수납장 속 낡은 날짜 스탬프를 꺼내 영수증 뭉치에 찍었다. 2003이라는 숫자가 뒤집혀 찍히며 잉크가 번졌다. 고무판이 닳아 뒤집히는 일이 종종 있었다. 잉크 냄새를 맡는 순간 정화는 오래 묵은 습관처럼 남편의 뒷모습을 떠올렸다. 구부정하지만 손끝 고집이 있었던 사람. 뭐든 수평을 먼저 맞추고 일을 시작하던 사람. 마감 전에 한 남자가 문을 열었다. 등짝이 넓고 목소리가 낮았다. 사장님, 혹시 오늘 낮에 젊은 사람 둘이 와서 어르신 얘기했죠? 손님이세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지역신문 객원 기자예요. 요즘 이 근방의 개발 얘기가 돌아서요. 정화는 대꾸 대신 먼지를 털었다. 개발이요? 소문은 그런데 정작 공식 자료엔 애매합니다. 대신 조용히 움직이는 돈이 있죠. 소리 없이 오는 큰 돈. 말순의 말과 똑같았다. 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저울을 흘깃봤다. 제가 괜한 말을 했네요. 다만 누가 성년후견 얘기를 꺼내면 그건 돈 냄새의 그림자일 때가 많습니다. 정화는 눈을 들었다.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죠? 기자, 병이죠. 어르신, 장부가 너무 반듯해서요. 범죄의 냄새가 없는 집에 보통 범죄가 들어오려 하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정화는 카운터를 정리했다. 저울 눈금이 다시 기울어져 있었다. 멀쩡하던 수평이 툭 하고 내려앉은 모양새. 하단 나사를 손톱으로 들어 올려 보려다 나사가 유난히 덜렁거린다는 걸 느꼈다. 차라리 드라이버를 가져올까 하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 은주야, 지금 잠깐 나올 수 있어? 회사에서 받은 무료 건강검진권 있어. 오늘만 예약 가능하대. 오늘만, 늘, 오늘만. 정화는 문을 잠그기 전 저울을 한 번 더 눌러보았다. 금속 안쪽에서
아주 미세한 헛기침 같은 소리가 났다. 나사와 나사 사이 빈 공간이 있다는 느낌. 검진센터는 밤조명에 유리벽이 환했다. 문 앞에서 구용택 원장이 손을 흔들었다. 사모님, 혹시 내원 기록 때문에 연락이 오면 바로 저한테 넘기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동네 요즘 특정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쉽게 끊어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상인 분들에게요. 정화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제가 이상하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오늘 검사 수치로는 아주 정상이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는 핸들을 돌려 시장 골목에 차를 댔다. 문을 열자 말순이 대걸레를 세워두고 있었다. 정화야, 낮에 내 딸내미들 오며 가며 사람들 앞에서 어머니가 요즘 깜빡깜빡 이런 소리를 흘리더라. 고모님, 큰돈은 소리 없이 온다. 그리고 그 돈을 맡을 그릇이 수평을 잃으면 옆에서 무가 대신 받는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못했다. 대신 카운터로 가서 저울을 들어 올렸다. 바닥에 내려놓자 금속과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텅 비었다. 빈대가 있다. 새벽이 다시 올 것이다. 저울은 다시 기울 것이다. 동전 2개로 수평을 맞추는 동안 정화는 마음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오늘부터 나는 무게를 잰다. 표정의 무게, 말의 무게, 서류의 무게, 그리고 내 삶의 무게. 가게 셔터를 올리는 새벽 공기가 어제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정화는 늘 하던 대로 진열대를 닫고 물건을 꺼내 놓았지만 마음속은 계속 요동쳤다. 저울에 올려둔 동전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다. 아무 일 없던 시절에는 웃으며 넘겼을 장면이 오늘은 왠지 불길한 전조처럼 보였다. 아침부터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들었다. 김치며 간장, 멸치며 두부를 담아가며 사람들 입에서 빠지지 않는 말이 있었다. 정화 씨네 자리, 금싸라기 땅 된다더라. 개발 들어오면 최소 몇십 억은 받을 거야. 부럽다. 정화는 겉으로는 태연하게 웃으며 계산을 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딸들이 요양원을 권한 시점과 이 개발 소문이 겹친다는 사실이 자꾸만 마음을 건드렸다. 점심 무렵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구용택 의원 원장이었다. 은주와 대학 동문이라 예전부터 가끔 안부 인사를 주고받던 사이였다. 사모님, 어제 검사 결과는 잘 받아보셨어요? 정화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비닐봉지를 놓칠 뻔했다. 네, 검사라뇨? 어제 은주 씨가 말씀하던데요. 무료 검진권 받으셨다고. 정화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은주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꾸며낸 걸까? 그는 재빨리 대답을 얼버무렸다.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구용택은 잠시 머뭇거리다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요즘 특정 병원에서 치매 진단서를 아무나 끊어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상속이나 재산 문제 때문에 악용되죠. 만약 걱정되시면 제가 정식 검사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곧장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정상. 의사의 확신 어린 목소리를 듣고 나니 안도의 숨이 터져 나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서늘해졌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 슈퍼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박도윤이었다. 지난번에 기자라던 그 사내였다. 그는 카운터에 놓인 저울과 스탬프를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이 저울 남편분 쓰시던 거 맞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고장도 자주 나지만 그래도 버리진 못하겠더라고요. 도윤은 미소를 짓더니 영수증 뭉치를 들춰보았다. 이거 2003년 도장이네요. 아직도 쓰십니까? 정화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습관이 돼서요. 남편이 쓰던 거라. 도윤은 의미심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분이 예전에
제과협동조합에 계셨던 건 아십니까? 정화는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이 제과협동조합 회계를 맡았다는 건 어렴풋이 기억했지만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그게 오래전 얘기 아닌가요? 그때 출자금 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최근 판결이 나서 조합원들이 큰돈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원본, 증서 같은 거 보관하고 계신 건 없나요?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남편이 생전에 늘 저울을 만지작거리던 손길, 서류처를 정리하던 모습이 겹쳐 떠올랐다. 혹시 저울이나 집 어딘가에 그 증서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슈퍼에 젊은 청년 하나가 들어왔다. 제빵학원 조교 윤바다였다. 사장님, 식빵 써는 거 잠깐 봐도 될까요? 정화가 무심히 칼을 들자 윤바다는 눈을 크게 떴다. 사장님, 제과 기능사셨죠? 칼질만 봐도 압니다. 이런 손놀림은 아무나 못해요. 정화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옛날 얘기야. 지금은 슈퍼 아줌마일 뿐이지.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잊고 있던 자부심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시장 어귀에서 오말순이 걸어왔다. 손에는 장바구니 대신 두꺼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정화야, 내 딸들 어제 공증 사무소에 들락거리더라. 서류 두툼하게 들고 정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공증이라니요? 무슨 서류였대요? 멀리서 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재산 관련일 게 뻔하지 않냐. 내가 괜히 말하나 싶어도 큰돈이 오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서류다. 정화는 대답 대신 저울을 바라보았다. 또다시 눈금이 기울어 있었다. 동전으로 맞추려 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리 얹어도 수평이 맞지 않았다. 마치 저울이 그리고 삶이 의도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신호 같았다. 정화는 결심했다. 더는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누군가가 자신을 몰래 치매 환자로 만들고 가게와 재산을 빼앗으려 한다. 그게 누구든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슈퍼 앞 골목길은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정화의 가슴은 편히 쉴 틈이 없었다. 전날 밤 확인한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했다. 누군가 분명 자신을 환자로 꾸미고 있다는 의미였으니까. 가게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저울이었다. 눈금은 또다시 기울어 있었다. 정화는 한숨을 쉬며 궁전을 올렸지만 마음은 도무지 수평을 되찾지 못했다. 점심 무렵 박도윤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사장님, 제가 조금 더 알아봤습니다. 남편분 한기호 씨 말이에요. 정화는 무심한 척 물건을 진열하면서 귀를 기울였다. 예전에 제과협동조합에서 회계를 맡으셨더군요. 그때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길게 이어져서 이제야 판결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판결에 따라 조합원이나 그 유가족은 엄청난 상환금을 받게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수십 억대에 이를 겁니다. 정화는 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생전에 들고 다니던 서류철, 늘 저울 밑에 뭔가를 만지작거리던 버릇이 머릿속에 스쳐갔다. 혹시 그 안에 무언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사모님, 따님들이 괜히 요양원 얘기를 꺼낸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단순히 땅값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저녁 무렵 오말순이 들렀다. 그는 늘 그렇듯 시끌벅적했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다. 정화야, 내 남편 기호 씨 기억하지? 그 사람, 뭐든 무게부터 재던 양반이었지. 내가 옛날에 본 게 있는데. 말수는 잠시 말을 아끼며 고개를 숙였다. 어느 날 기호가 노란 봉투 하나를 저울 밑에 꺼내 보이더라. 무슨 채권이니 뭐니 하면서 이건 언젠가 큰 돈으로 돌아온다고 했어. 정화의 손끝이 떨렸다. 저울 밑
늘 수평이 흔들리던 바로 그 자리였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을 즈음 은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엄마, 잠깐 나올 수 있어?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 쿠폰이 있는데 오늘 안에만 쓸 수 있대. 정화는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혹시라도 진짜일까 하는 불안감이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다. 도착한 곳은 인적 드문 사무실 건물 근처였다. 은주는 서류 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 별거 아니야. 앞으로 엄마 걱정 없도록 우리가 다 챙겨드릴 거야. 정화는 봉투를 받아들고 펼쳐보았다. 그런데 서류 제목은 성년후견인 동의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은주야, 이게 뭐니? 엄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없어. 엄마도 편해지실 거고 나는 멀쩡해. 그런데 왜 후견인을 세워야 하니? 은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엄마가 멀쩡하다고 생각하시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감당해야 해. 미리 준비하는 거야.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박도윤이 나타나 은주와 정화를 번갈아 보았다. 이런 서류 함부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다. 기자님이 무슨 상관이세요? 저는 사장님의 오래된 손님이자 지역의 기록을 맡는 사람입니다. 남편분이 남긴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지켜볼 권리가 있죠.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류를 챙겨 떠났다. 집에 돌아온 정화는 불 꺼진 가게 안에서 저울을 꺼냈다. 금속 몸체를 두 손으로 붙잡고 들어 올리자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하단 나사가 느슨하게 덜렁거렸다. 드라이버를 가져와 돌려보니 안쪽에서 딱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던 공간이 조금 열리는 듯한 소리였다. 정화는 손끝이 떨려 더 이상 나사를 풀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이 들었다. 저울 안에는 무언가가 있다. 남편이 생전에 언젠가 큰돈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던 그 노란 봉투가. 정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에만 매달리지 않겠다. 누가 내 인생을 빼앗으려 한다면 나도 끝까지 지켜낼 것이다. 새벽 공기가 눅눅하게 달라붙었다. 문을 여는 소나기의 힘이 조금 더 들어갔다.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저울은 밤새 묵묵히 자리를 지켰지만 문금은 또 기울어 있었다. 한기호가 생전에 매일 수평부터 맞추던 버릇이 떠올랐다. 정화는 동전 2개를 올려보고 다시 내리고 하단 나사를 검지로 톡톡 건드렸다. 공기가 아니라 속을 울리는 금속성 울림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빈 공간. 마음이 먼저 알아챘다. 전기포트를 올려 물을 끓이고 가게 불을 하나씩 켰다. 쇼케이스 유리 위로 김이 얇게 번졌다가 금세 거쳤다. 입구 초입에 신문 뭉치가 놓였다. 첫 장을 펼치니 경제면 구석에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협동조합 이름이 보였다. 출자채권 판결 확정. 조용한 상환 절차 준비. 활자 크기가 웃음이 나올 만큼 작았다. 오말순의 말이 귓가에서 또렷했다. 큰돈은 소리 없이 온다. 신문을 접어 카운터 서랍에 넣는 순간 휴대폰이 떨렸다. 박도윤이었다. 오늘 오전 등기소를 들러 판결문과 등기부를 확인한다는 짧은 메시지. 사장님, 저울 손대지 마세요. 열 때 같이 보시죠. 단단한 어조였다. 아침 손님이 몰렸다 흩어지는 사이사이 정화는 쇼핑백에 들어있던 오래된 드라이버 세트를 꺼내어 카운터 아래에 두었다. 점심 무렵 구용택이 숨을 고르며 들어왔다. 흰 가운 대신 회색 점퍼 차림이었다. 사모님, 어제 정식 검사 결과서 떼어드린 거 꼭 챙겨두세요. 원본은 봉투에서 꺼내지 마시고. 회색 봉투엔 병원 직인이 도드라졌다. 요즘 후견 심사 서류가 생각보다 빨라요.
신청 들어가면 보름 안에 신문 잡힙니다. 보름. 수치로 들으니 더 가깝게 느껴졌다. 정화는 봉투를 저울 옆에 내려놓았다. 저울의 금속 표면에 봉투 그림자가 눌러붙으며 이상하게 어울렸다. 멀쩡함을 증명하는 종이, 무게를 증명하는 쇳덩이. 오후 2시를 조금 넘겨 박도윤이 들어섰다. 검은 노트북 가방과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자리 잡자마자 자료를 펼쳤다. 사장님, 이게 2004년부터 질질 끌던 출자채권 소송 판결문이에요. 올해 4월 상환 만기, 물가 연동과 지연손해금 붙어서 액면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상환 대상자 목록은 열람 제한인데 원본 증서 소지자 확인되면 바로 열람 가능. 그는 문장을 짧게 끊었다. 핵심은 원본입니다. 정화는 저울을 바라보았다. 말도 끝나기 전에 손이 이미 드라이버 세트를 집어 들고 있었다. 같이 봅시다. 박도윤이 카메라 기능을 켜 녹화를 준비했다. 저울을 거꾸로 돌리자 바닥 고무가 오래돼 들러붙은 흔적이 드러났다. 하단 판재를 고정한 작은 나사 4개. 첫 번째 나사를 돌리는데 끼익 소리가 짧게 났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래된 먼지가 하얗게 부스러졌다. 네 번째 나사를 천천히 풀어내고 판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순간 눅눅한 쇠 냄새와 함께 얇은 종이들이 먼지와 함께 드러났다. 노란 봉투였다. 구김이 자국처럼 세월이 스며 있었지만 봉투 입구는 단단히 접혀봉인 테이프가 아직 살아있었다. 정화는 손을 떨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테이프를 떼자 공기에 갇혀있던 먼지가 작게 흩어졌다. 봉투 안에서 도톰한 증서 2장과 줄간 좁은 메모 묶음. 그리고 영수증 크기만 한 종이가 나왔다. 영수증 크기의 종이는 익숙했다. 2003이 뒤집혀 찍히던 그 스탬프가 정확히 찍혀 있었고 가장자리엔 한기호의 필체가 굵게 남아 있었다. 출자 원본 2003년 말 정산 스탬프 확인. 남편은 늘 수평과 증빙 둘 다를 챙기던 사람이었다. 정화는 이유 없이 코끝이 시큰해졌다. 박도윤이 증서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상단에 협동조합 명칭, 발행일자, 출자자 성명 한기호, 뒷면에 양도라는 공란이었다. 이 그대로면 유족 승계로 사모님이 상환받을 권리자입니다. 다만 절차에 사망자 유족 확인과 증서 진본 확인이 들어가요. 그는 종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이 메모에 찍힌 스탬프, 그리고 남편분 필체, 아주 중요합니다. 필적개조 들어가면 진본 입증에 힘이 실립니다. 문이 열리고 바람이 설렁 들어왔다. 오말순이 들어서다 멈칫했다. 어휴, 그걸 드디어 연호?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기호가 늘 저울 밑에 손이 갔지. 무게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고. 정화는 봉투를 꼭 잡았다. 무게가 있었다. 숫자로 적히기도 전에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 그 무게가 모멸과 불안, 의심으로 흔들리던 수평을 조금씩 다시 세웠다. 오후 4시쯤 은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돼? 서류 관련해서 변호사랑 같이 설명드릴게. 설명, 변호사, 공증 사무실을 드나들었다는 말이 떠오르며 곡부가 뻣뻣해졌다. 박도윤이 화면을 넘겨 보였다. 오늘 오전 등기소에서 본 건데요. 사모님 가게 건물 등기부에 명의신탁 해지 가등기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직 본 등기는 아니고 누가 서류를 미리 세팅한 것 같아요. 그는 말을 골랐다. 후견이 묶이면 가등기가 본등기로 바뀌고 사모님 동의 없이도 많은 게 가능합니다. 정화는 구영택이 건네준 회색 봉투를 다시 확인했다. 병원 직인과 담당의 서명, 검사일자가 선명했다. 2025년 3월, 그 아래 정상 범위 수치, 말하듯 적힌 문장 하나, 기능적, 저하 소견 없음. 서류의 잉크가 더 선명해 보였다. 정화는 봉투를 다시 봉했다. 저울과 봉투, 노란 증서와 회색 증명,
손에 잡히는 것들이 늘어나자 이상하게 마음은 차분해졌다. 무게가 생겼으니까. 박도윤은 노트북으로 서류를 촬영해 스캔본을 만들었다. 파일명의 날짜와 시간, 촬영자, 사유를 적었다. 증거는 복수의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은 사모님이 지키시고 사본은 제가. 또 하나는 말순 고모님이. 오말순이 허리를 한번 쫙 폈다. 내가 늙었어도 이런 건 잘 지켜. 넌 애먼데 숨기지 마라. 큰돈은 소리 없이 와서 소리나게 나간다. 농담처럼 던졌지만 이 말은 오늘따라 경고처럼 들렸다. 저녁 무렵 가게 앞에 검은 차가 섰다. 은주가 내렸고 뒤이어 낯선 남자가 함께 내렸다. 번들거리는 구두, 얇은 미소, 명함을 내밀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동의서 몇 가지만. 박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동의서는 나중이고 설명부터 들읍시다. 다 기록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미소가 얇게 갈라졌다. 기록은 민감한 사안이라서. 도윤이 노트북 화면을 약간 기울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민감하니까 기록합니다. 은주가 어색하게 웃었다. 엄마. 우리도 엄마를 위해. 정화가 말문을 열었다. 나는 멀쩡하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오늘 오전 정식 검사 결과서 받았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남긴 원본 증서도 찾았다. 은주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변호사는 표정 관리를 하며 시선을 떨어뜨렸다. 원본 증서라니요? 박도윤이 봉투를 보였다. 협동조합 출자채권 원본. 사망자 유족 승계 대상. 오늘 촬영했고 촬영 로그 남겼고 목격자 2분. 오말순이 턱을 치켜 올리며 두 손을 벨트에 걸었다. 내가 봤다.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은주는 침을 삼킨 뒤 어조를 바꿨다. 엄마, 오해하지 마. 우린 그냥 복잡한 절차를. 미리 정화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서류는 내가 본다.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은 내가 결정한다. 짧은 대화였지만 경계선이 분명해졌다. 변호사는 길게 말을 느리지 않았다. 그럼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지요. 두 사람은 자리를 떴다. 차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밤이 깊어 가게를 정리하는데 카운터 아래에서 낮게 울리는 진동이 났다. 저울이 아니라 휴대폰이었다. 박도윤이었다. 방금 공증 사무소 앞에서 은영받습니다. 가방에 후견 신청 서류 있더군요. 내일 오전 접수 예정.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정화는 즉시 회색 봉투와 노란 봉투를 둘 다 에코백에 넣었다. 내일 아침 단답으로 맞췄다. 불을 끄고 셔터를 내린 뒤에도 저울 그림자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쇳덩이의 묵직함이 가슴께에 안긴 채로 집 문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시청 별관 민원실은 의외로 조용했다.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정화는 봉투의 각을 엄지로 다듬었다. 박도윤은 민원서 접수창구 옆에 서서 수첩을 펼쳤다. 호출음이 울렸다. 민원번호 27번. 창구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 성년 의견 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하려고 합니다. 당사자 본인입니다. 정화의 목소리는 명료했다. 직원이 필요한 서류를 읊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서, 담당의 소견서. 정화는 회색 봉투에서 순서대로 꺼내 올렸다. 직원의 눈빛이 차분해지더니 전문 용어가 줄었다. 네. 이 정도면 본인 의사 확인 절차가 먼저 들어갑니다. 바로 옆 창구에서 마이크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성년 의견 신청서 접수하러 왔습니다. 은영이었다. 순간 시간이 얇게 겹치는 기분이 들었다. 은영이 고개를 돌려 정화를 보고 굳었다. 눈이 잠깐 커졌다가 원래 크기로 돌아왔다. 엄마, 여기서 뭐해? 정화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내일 하러. 서로의 창구 사이로 서류가 오갔다. 은영이 손에 쥔 폴더 가장자리에 공증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정화는 숨을 고르고 자신의 폴더를 직원에게 더 밀어주었다. 의사소견서는 원본입니다. 담당의 직인과 연번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시스템에 접수 기록을 남겼다. 접수음이 또각하고 짧게 울렸다. 왼쪽에서 은영 창구의 프린터가 동시다발로 돌아갔다. 두 흐름이 나란히 출발했다. 시청을 나와 몇 걸음. 박도윤이 짧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후견 신문은 병합될 겁니다. 거기서 진짜 검사가 들어가요. 우리가 낼 수 있는 건 본인 의사 능력, 가짜 진단서 선행 정황, 재산 처분을 위한 사전 서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한 방.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원본, 증서. 오늘 오후 협동조합 사무국에 진본 확인, 요청 넣을 겁니다. 이건 시간 싸움입니다. 오후에 찾은 협동조합 사무국은 오래된 사무실 특유의 서류 냄새로 가득했다. 직원은 처음에 무덤덤했지만 원본 증서를 봉투에서 꺼내 보이는 순간 태도가 달라졌다. 루페로 용지지를 확인하고 발행번호를 대장과 대조했다. 진본 맞습니다. 유족 승계 서류만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방식은 공시된 일정에 따라 순차 진행되고요. 박도윤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오늘 접수 기록 남겨주시고 사본은 저희가 갖지 않겠습니다. 대장에 확인만 해주세요. 직원이 네 하고 답했다. 큰 소리가 아니었는데 정화에겐 북소리처럼 들렸다. 진짜라는 확인. 종이 위의 숫자가 현실의 무게로 번역되는 순간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잦아들고 햇빛이 번들거렸다. 오말순에게 전화를 걸자 그는 짧게 웃었다. 그래, 이제 저울 수평 맞았네. 정화는 그 말에 이상하게 눈이 시렸다. 수평이라는 단어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누가 맞춰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춘 수평. 저녁, 가게 문 앞에서 은주가 서 있었다. 혼자였다. 얼굴에 화장이 조금 번져 있었다. 엄마, 잠깐 얘기할 수 있어? 정화는 문을 닫지 않은 채 서 있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은주가 말끝을 달랬다. 회사 대출이 막혔어. 나만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숨을 한 번 들이켰다. 엄마가 멀쩡하다는 거 알아. 근데 우리 조금만 도와주면. 정화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았다. 너 자신의 일은 내가 해라. 내 서류는 내가 가진다. 은주의 입술이 떨렸다. 엄마가 변했다. 정화는 담담히 대답했다. 아니, 내가 돌아왔다. 밤이 내려앉고 가게 안에 불이 하나둘 꺼졌다. 카운터 위에 저울만 남았다. 정화는 저울을 들어 올려 내장 벽면의 못에 걸었다. 기계의 눈금이 평형을 이루며 얇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 아래에 노란 봉투와 회색 봉투가 가지런히 놓였다. 손으로 봉투를 한번 쓸고 나니 마음도 같은 방향으로 정리됐다. 내일은 후견 심사 일정을 통지받을 것이다. 그 자리에서 말할 내용도 이미 마음속에서 정돈되기 시작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무엇을 이제부터 지킬 건지. 문을 닫기 전 날짜 스탬프를 한번 찍어보았다. 2003이 또렷하게 찍혔다. 이상했다. 늘 뒤집혀 찍히던 고무판이 오늘은 올바른 방향으로 눌렸다. 잉크가 진했다. 정화는 그 종이를 접어 노란 봉투 사이에 끼워 넣었다. 수평이 맞으면 뒤집힌 것도 제 방향으로 돌아온다. 획 하나, 점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이른 아침부터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다. 회색빛 구름이 10개 깔린 가운데 시청 청사 앞마당은 낯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성년후견 신문일. 정화는 노란 봉투와 회색 봉투를 품에 안은 채 발걸음을 옮겼다. 구청 담당자가 안내하던 날과 달리 이제는 그녀가 먼저 준비를 끝내고 들어서는 자리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흔들리던 무게가 오늘은 손안에서 묵직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신문실 안. 은주와 은영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서류처를 정리하고 있었다. 은주는 어딘가 초조한 기색이었고 은영은 입술을 꼭 깨물고 있었다. 정화가 입장하자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다. 그러나 정화는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앞쪽 자리와 그 위에 놓일 증거들로 향했다. 재판관이 자리에 앉자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간단한 확인 절차가 지나가고 곧바로 본안 신문으로 들어갔다.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피신청인 이정화 씨는 최근 기억력 저하와 판단, 능력의 저하가 심각하여 재산 관리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화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곧바로 재판관이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물었다. 본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는 준비해온 회색 봉투를 꺼내 앞으로 밀었다. 저는 지난주 정식 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가 이 안에 있습니다. 결과는 정상. 저는 치매도 아니고 판단 능력도 또렷합니다. 직원이 봉투를 열어 확인하더니 재판관에게 전달했다. 재판관의 눈빛이 차분히 바뀌었다. 정상, 범이라는 소견이군요. 그렇다면 후견 사유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순간 은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급히 말을 꺼냈다. 재판관님, 어머니가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했는데 정화는 곧장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면 왜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느냐? 왜 가짜 진단서가 내 이름으로 발급되었느냐? 나는 한 번도 그런 병원에 간 적이 없다.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크게 흔들렸다. 재판관이 눈썹을 찌푸리며 변호사 쪽을 바라봤다. 가짜 진단서라니 무슨 말입니까? 정화는 노란 봉투를 꺼내 다시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남편이 남긴 출자채권 원본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 도장과 남편의 친필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 가게는 단순한 상권이 아니라 수십억의 상환금을 앞둔 자산입니다. 그런데 제 딸들이 제 동의도 없이 명예 변경을 추진하고 후견 신청을 한 것입니다. 박도윤이 뒤쪽 방청석에서 손을 들었다. 저는 지역 기자로서 지난 한 달간 관련 자료를 취재했습니다. 공증 사무소 출입 기록, 변호사와의 접촉, 그리고 치매 진단서 발급 과정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녹취와 서류를 이 자리에 제출합니다. 재판관은 깊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다. 이 사안은 단순한 가족 문제를 넘어 범죄 혐의가 의심됩니다.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은주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은영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호사조차 시선을 피하며 자리에서 물러섰다. 며칠 후 경찰 수사 결과가 속속 드러났다. 두 딸은 거액의 빚과 생활 파탄으로 어머니의 자산을 노렸고 가짜 진단서와 위조 서류까지 꾸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범으로 연루된 며느리들까지 조사받았다. 언론은 어머니 재산 노린 자식들의 배신이라 대서특필했다. 정화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 그저 가게 문을 열고 닫으며 평소처럼 장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져 있었다. 슈퍼 앞에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사장님, 응원합니다라며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평생은 고생과 희생이었지만 지금은 지켜낸 사람으로 끝내 무너지지 않은 어머니로 기억되고 있었다. 한 달 뒤 협동조합 사무국에서 정식 공고가 나왔다. 출자채권 상환일. 정화는 사무국 창구에서 통장에 찍힌 숫자를 확인했다. 수십억. 남편이 말하던 언젠가 큰돈이 돌아온다는 말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남편의 그림자가 곁에 서 있는 듯했다. 그 돈으로 정화는 오래 묵혀둔 꿈을 다시 꿨다. 제빵 기능사 시절의 열정. 윤바다의 권유로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다. 간판에는 정화의 집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첫날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손님들은 빵을 사며 말했다. 사장님, 이 맛은 그냥 솜씨가 아니라 인생이 담긴 맛이에요. 가게 한가운데에는 그 낡은 저울이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눈금은 여전히 예민했지만 지금은 언제나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동전 2개로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저울은 스스로 균형을 잡는 듯했다. 시간은 흘러 두 딸은 법정에서 각각 유죄 판결을 받고 사회적 지위를 잃었다.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 은주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남겼다. 엄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화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상처가 너무 깊었고 용서는 아직 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았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 증명해냈다. 가게에 걸린 저울이 그것을 대신 보여주고 있었다. 인생의 무게를 끝내 자신이 지켜낸 어머니. 이정화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침표를 찍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